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천재민 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저희가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네. 외과 선생님들이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하세요. 그래요. 드라마 주인공 같은 느낌이신데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외과 전문의들이 굉장히 더 힘들고 뭐 일도 복잡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외과의들은 결국 그 수술이라는 본인이 하는 작업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 집에 가서도 신경이 쓰이고 네. 자다고도 신경이 쓰이고 꿈에도 나오고 뭐 아이고. 이러고 또 응급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이게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메스 들고 집도하는 모습 보면 저는 진짜 좀 멋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과장님 외과에도 이제 전공을 하는 분야가 이제 다르잖아요. 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낭이나 간, 뭐 담도 이쪽 전문이시던데 이쪽 관련해서 이제 질환 환자들이 많습니까? 지금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지고 또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담낭이나 담도와 관계된 질환들은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병변이 생겼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경향이 이제 술, 알코올 섭취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방간 그리고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친구 중에서 유독 이 나왔네.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저는 친구 얘기만 하면 제 얘기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막 체한 것 같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화불량인가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 담낭인지 담석인지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위를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담낭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징적으로 기름진 음식, 네. 뭐 튀김이라든지 치킨 그런 고기류를 드시고 또는 우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 유지방, 버터 그리고 계란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드시면 특징적으로 명치 부위, 여기 명치 부위하고 갈비뼈를 따라서 바로 아래쪽에 우측 상복부가 불편감을 느낀다든지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든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설계에 질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설계가 있는 위치는 위라든지 대장의 일부라든지 콩팥하고도 그 해박적 구조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예은 씨 자주 배 아프잖아요. 저 며칠 전에 명치가 그렇게 답답했거든요. 어머. 네.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무서워요. 많이 그래요.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그 선생님의 말씀을 서두에 쭉 듣다 네. 보니까 오늘 얘기 나눌 주제가 쓸개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담낭의 용종입니다. 담낭의 용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의 용종이 있는데 크기가 지난번에 8mm에서 지금 11mm로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유독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담낭은 우리말로 쓸개라고도 하는 소화기관인데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농축,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식후 약 30분 정도 되면 담낭에 보관된 담즙을 배출시켜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인 주먹의 절반 정도 크기의 주머니인 담낭에 용종이 생기면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담낭 용종은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복통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담석이 함께 동반되어 있거나 악성 용종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흔한 만큼 자칫 쉽게 받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담낭 용종. 과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담낭 용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네. 우리가 담낭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뭐 그래요. 간이나 위 이런 기관에 비해서는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죠? 예. 일단 담낭은 우리말로는 쓸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제가 진료를 보면서 쓸개, 담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계란이나 달걀이 같은 말이듯이 네, 아하. 담낭, 쓸개는 아. 같은 말입니다. 어. 그리고 이 담즙을 생성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이 담즙은 우리가 음식 중에 지방을 흡수했을 때 소화하는 소화 효소인데요. 생산을 하는 곳은 간이고 이 생산했는 담즙이 저장이 되고 농축이 되는 곳이 담낭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은 상태로 오랜 동안 공복이 될 경우에는 이 담즙을 사용할 일이 떨어지니까 저장되어 있는 담즙의 양이 많아지면서 담낭이 크기가 커지게 되고 네. 음식을 먹게 되면 다시 분비를 하게 되니까 이 수축을 함으로써 담낭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50에서 70cc 정도의 용적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른 손에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복부 초음파를 하러 가시게 되면 보통 금식을 하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네. 이유가 결국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담낭이 팽창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를 보셔야지 안에 있는 병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낭이 쓸개랑 같은 말이라는 이 이야기에 충격받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꽤 많았어요. 아니 이게 같은 말이야? 근데 흔히 저희가 왜 비유적인 말을 할 때 장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뭐 간담이 서늘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쓸개 빠진 어딜 보고 얘기해 좀 그런데 이 쓸개 빠진 녀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과장님 이게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오, 궁금하네요. 담낭의 담자는 그 한문으로 쓸개가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담력 그리고 기계, 기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는 의미는 기백이 떨어진다, 담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실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쓸개 빠진 녀석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 다 없죠. 네.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담낭의 용종이라는 거는 담낭 그러니까 쓸개의 용종이 생겼다 이 말씀으로 보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위나 대장에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있다는 말씀들은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쓸개도 용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용종이라 하는 것은 담낭의 점막에서 돌출된 병변들을 모두 용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종을 모양에 따라서 또 유경성과 무경성 그러니까 목이 있다, 없다로 모양을 구분하게 됩니다. 무경성은 이 아스팔트 위에 벽돌이 놓여 있는 것처럼 이 베이스가 넓고 목이 없는 경우를 무경성이라고 그러고요. 유경성은 과일들이 나무 가지에 매달리듯이 꼭지가 있고 목이 있는 경우는 유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경성과 유경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 모양에 따라서 추후에 환자의 치료 방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점점 이제 생활 습관, 특히나 이 먹는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이 담낭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 담즙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한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말고도 담즙산이라든지 레시틴이라는 물질들이 담즙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의 불균형은 결국은 담낭의 용종이라든지 담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화된 식습관, 거기에 따른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등은 담낭의 질환이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질환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네요. 예. 그럼 담낭 질환 중에서 담낭 용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환자가 얼마나 되죠?
일반 건강 검진을 시행했을 때 담낭의 용종을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되는 비율이 5%라고 뭐 대충 얘기를 합니다. 5% 같으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네. 100명 중에 5명 정도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우리나라 한 보고에 따르면 2006년도에 2.2%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9.9%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진단 기술이 늘어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 담낭의 용종의 발생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뭐 나 대장 내시경 받다가 용종 발견됐어 이런 용종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익숙해진 시대에 그쵸.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용종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뭐 괜찮은 용종이 있고 또 나쁜 용종이 있는데 담낭 용종은 어떻습니까? 괜찮고 아니면 나쁜 용종이 따로 있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용종이 나쁜 용종이고 어떤 용종이 좋은 용종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용종을 구분을 하게 되면 진성 용종과 가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성이라 하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보이는 그런 용종을 의미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악성, 암인 경우가 담낭암, 담낭선암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암이 있고 양성의 대표적인 것은 담낭의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선종은 추후에 암으로 바뀔 수 있는 전암병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성 용종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 콜레스테롤 용종은 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 때문에 생기는 용종이라든지 아니면 성근종증 이런 것들이 가성 용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담낭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좀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담낭 용종은 어떻게 좀 이게 발견이 되는 건가요? 담낭에 용종이 있는 경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캐치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텐데 용종이 있을 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없고 또 두 번째로는 위나 대장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용종을 관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이런 경우는 좋지 않은 용종이겠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검사 방법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일단 검사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해서 용종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적 관찰을 하면서 크기나 모양의 변화 등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는 복부 CT가 되겠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뭐 악성의 이미지가 조금 의심이 된다든지 할 때 복부 CT를 시행하게 되면 이 병변의 침범 정도라든지 이것이 주위에 있는 장기와 아니면 임파선과의 관계라든지 해부학적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음파상에서 조금 애매모호하고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초음파를 해보는 것이 그 용종의 성상을 구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좀 내시경 초음파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시경 초음파는 어떻게? 내시경 앞에 그 이제 초음파 프로버가 달려 있고 이것은 좀 더 가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나 대장이나 콩팥이나 담낭이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또 좀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담낭 용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초음파를 해보지 않으면 발견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겠죠. 네, 이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용종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암이인가 아니면 암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낭암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조기 담낭암으로 판정이 나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5년 생존율이 거의 90%를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담낭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기에 진단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담낭암도 마찬가지로 정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오게 되어서 실제로 대상 환자들 중에 담낭암 환자가 수술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진행된 상태로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서 용종이 있고 그게 환자가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증상이 잘 없어서 초기 진단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네. 무서운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담낭 용종의 경우에 악성인지 이거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알 수 있는 어떤 위험 인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조직 검사가 되지 않다 보니 연구들이 어떤 용종이 악성과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용종이 악성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는 인자들로 용종의 크기, 그리고 용종의 모양, 그리고 용종의 개수, 그리고 용종의 크기의 변화를 볼 수 있고 나이와 관계가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종의 크기는 10mm, 1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의 모양은 목이 없는 무경성은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한 개인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가 더 악성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이는 기준은 50세가 됩니다. 10mm가 넘는 담낭의 용종의 15에서 20% 정도는 악성이고요. 그렇지 않고 10mm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에서 2% 정도가 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경성보다 무경성, 목이 없는 경우가 약 7배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용종도 콜레스테롤 용종인 경우에는 개수가 평균 3.1개이지만 악성의 암인 경우에는 1.11개로 단독으로 있는 용종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이가 50세가 넘는 경우도 대부분의 그 담낭암이 용종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50세를 넘는 걸로 해서 기준을 50세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왠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네. 단독으로 있는 게 더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예. 근데 무엇보다 저희가 질환을 따질 때 어떤 연관성을 또 짜져보잖아요. 예. 혹시 담석증이 과장님 그러면 담낭 용종이랑 관계가 있지 않나요? 네, 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네. 예, 뭐 과거 한 보고는 3.3배의 위험성이 담낭의 용종과 담석이 동반이 되었을 때 있다라고 악성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일단은 한국간담체외과학회에서 치료 권고안에서는 담석을 동반한 담낭의 용종은 위험 인자이므로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상도 잘 없고 또 몸속 깊숙이 있는 이 내장 기관이다 보니까 진짜 발견을 하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럼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그런 위험 인자들 그리고 용종의 성상들을 고려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적응증은 첫 번째로는 10mm를 넘는 경우, 두 번째는 10mm가 넘지 않더라도 이 용종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명치가 답답하고 아니면 오른쪽 윗배가 아프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0mm가 넘지 않고 한 6에서 9mm 크기이지만 나이가 50세를 넘는다든지
단독으로 있다든지 무경성이라든지 담석을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추적 관찰을 하는 중에도 크기가 어느 순간 10mm에 도달하게 되면 수술을 받아야 되시고 갑작스런 크기의 변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보통 2년에 2mm 이상 커지는 경우를 이제 갑작스런 크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부분 그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게 되나요? 담낭 용종의 수술적 치료는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복강경을 하게 되면 통증이 적고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담낭을 다시 용종이 있는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악성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낭벽을 얼마나 침입을 했는지를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이미 시행했던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수술적 치료의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근육층을 뚫고 나간다든지 굉장히 깊게 침습을 했다면 더 확대 수술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담낭에 용종이 있다고 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고 또 이럴 때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크기가 5mm 미만이면 우리가 수술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에서 9mm이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추적 관찰하는 기본적인 룰은 첫 진단 후에는 초기 1년 동안에는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다면 매년 한 번씩 초음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담낭 절제술 받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뭐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미리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수술이라는 작업은 덕과 실을 평가를 했을 때 덕이 많을 때 시행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경우에는 그래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굉장히 적은 그런 수술 방식입니다. 수술 후 합병적으로는 출혈, 감염,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그 옆에 붙어 있는 담도의 손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소화력이 떨어진다 또는 변이 묽게 나온다. 아직도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1, 2개월 지나면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이 호전이 되고 일부에서 또 그런 증상이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담낭 용종을 방치하면요, 이거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방치한다는 개념이 그 용종의 성상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 실제로 담낭암이 이 시작부터 뭐 암으로 탁 나오는 경우보다는 네. 그렇죠. 용종의 형태로 애매모호하게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하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 그게 뭐 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룰에 맞게 꾸준히 진료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용종 중에 담낭의 선종이라는 것은 전암병변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암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19%에서 23% 정도가 악성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아까 담낭 용종을 떼어내서 그 성분을 이렇게 보면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은 용종이 생길 확률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이게 그 담낭의 용종이 왜 생기느냐는 연구를 해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담낭의 용종은 남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과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등이 위험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은 탈락해버리고 고지혈증이 또 위험 인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라든지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것들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담낭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국가 건강 검진을 네. 통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미리미리 좀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고 또 네.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평소에 담낭 용종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결국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니까 50세 이상이 되시면 초음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명치나 우상복부에 불편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담낭과 관련될 수 있으니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말고도 간염이 있으신 분,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그리고 그런 분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를 해보시고 네. 거기에 나오는 소견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 고지혈증 갖고 계신 분들 복부 초음파 50세 이상 되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건강 정보 알려주신 천재민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